그런데 이 문화적 유산이 그 뭐 문화가 그러한 뭐 목축 문화가 사라진 뒤에도 어떻게 해서 전해지냐 이렇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뭐 그런 게 있죠. 우리가 뭐 언어 같은 게 있잖아요. 우리가 뭐 부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은 막 TV 뭐 이렇게 매체나 이런 걸 봐서 다 표준어로 돼 있잖아요. 모든 매체가 거의 다.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투리를 쓰잖아요. 지방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. 그게 그 뭐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보고 배운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뭐 부모 닮아서 뭐 애비랑 똑같다, 네 어미랑 똑같다, 막 이런 얘기 농담으로 막 하잖아요. 그런 걸 봤을 때 그 부모의 그런 성향을 따르는 거죠. 보고 그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. 자기도 모르게.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서 성격도 이렇게 예, 유전이 되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비행기 추락에 담긴 문화적 비밀인데요. 그 97년도에 그 대한항공이 그 감에서 그 추락을 했죠. 그런데 이 추락에 이 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은 그 거의 1만 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그 비행기를 뭐 몰아본 베테랑이거든요. 그 앞부분에서 보면 1만 시간이면은 거의 진짜 그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도 그 비행기는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.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게,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듣는 사람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. 청자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문화라서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돌려서 얘기를 하죠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명령을 하듯이,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급하게 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급하게 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도 꺾어 이러면은 꺾어버려 이렇게 명령식으로 해버리면은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. 아씨 들어서 막 안 꺾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. 근데 예,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렇게 조금씩 뭐 권유를 한다거나 뭐 질문을 하듯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그게 허용이 돼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구나 이해를 하는데, 그게 또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지 않다는 거죠. 그 사람들은,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 자기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걸 그냥 무시하게 되고, 이렇게 뭐 정확한 뜻을 전달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,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,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위험한데도 그냥 지금 좀 안 좋다,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방이 위험한지 그렇게 바로 인식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운전을 했어도 사고가 날 수가 있었던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아시아인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간결하고 규칙적인 숫자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, 2, 3, 4, 5, 뭐 11, 12, 13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1, 2, 3, 4, 5, 6, 7, 8, 9하고 10, 100, 1000, 만, 억 뭐 이런 단위만 알면은 모든 뭐 수가 조합이 다 가능해요. 그러니까 몇 가지 몰라도 뭐 모든 수 조합이 가능한데, 그 한자 문화권 같은 경우에 다 마찬가지죠. 그게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.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1, 2, 3, 4, 5 뭐 이렇게 나갈 때는 뭐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제 10단위로 넘어가게 되면은 막 11, 12, 뭐 13, 14, 뭐 15 나오는데, 뭐 1하고 11하고 뭐 연관 이렇게 딱 붙여놨을 때 뭔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. 뭐 10도 어디 들어간 데도 없고 10단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약간의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걸 숫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. 그리고 또 숫자뿐만 아니라 뭐 분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뭐 한자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의미가 딱 닿게 하는데, 뭐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세요? 그보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벼농사를 짓는 문화라고 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
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벼농사를 짓잖아요. 근데 벼농사를 짓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봄부터 막 이렇게 뭐 논에다가 뭐 물을 대고 뭐 물기를 내고 거기다가 물을 따로 막 이렇게 키운 다음에 또 모내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계속 잡초도 뽑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결국은 이렇게 수확을 하고 하는데 일손이 진짜 봄부터 가을까지 진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훨씬 재배하기 쉬운 이런 밀을 주로 농사를 짓고 그보다 이제 고기를 더 많이 먹죠. 그러니까 목축업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잠깐 동안 일을 하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깐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가를 즐기거나 하는 시간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뭐 동양에서는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직전까지 거의 다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루를 보냈죠.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. 일을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는데 익숙한 거예요. 그래서 뭐 실험을 해보니까 그 수학을 잘 푸는 사람들이 어째서 잘 푸느냐 하니까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수리력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 뭐 그 문제를 꼭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풀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일을 하고 이렇게 뭐 자기가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가지에 집중을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뭔가를 하지를 잘 못하는 거죠. 근데 동양에서는 그보다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데 익숙하고 뭐 일을 진짜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서양에서는 뭐 한 달에 뭐 30시간 일한다 이런 거 많이 한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40시간은 기본이고 뭐 50시간, 60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. 그 정도로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푸는데 끝까지 그 문제에 매달리는 그런 성향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잘 풀고 공부도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거죠.